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말띠의 인생 총운을 평생운 차원에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말띠의 운세 전개를 마치 조감도를 보듯이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또 동시에 운세가 막히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상승 전개될 수 있는 그런 통운, 즉 운이 잘 통하는 그런 방법도 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이런 정보가 또 중장기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실 때 또 작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. 12지지 가운데 말은 가장 역동적이고 또 활동적인 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띠를 의미하는데요. 이런 지지가 갖는 이런 특징들이 이 말띠들의 운세 전개에서도 그대로 또 상당 부분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. 말띠는 흔히 오복을 크게 가지고 태어났다고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요. 실제로도 제복이 사는 동안 크게 넘치는 또 제복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사는 그런 말띠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많기도 합니다. 푸른 초원을 질주하는 이런 말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일생을 통해서 아주 활발하고 또 분주하게 또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남다른 열정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. 이런 기질이 말띠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아주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오늘 이 영상을 주로 90년 경호생, 78년 무호생, 또 66년 병호생, 54년 갑호생, 또 42년 임호생 여러분들이 주로 또 들어주실 텐데요. 모든 생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기 때문에 또 모든 생년 상관없이 자신의 평생 운의 그런 모습으로 또 생각들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들어주신다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앞서서 말띠들은 오복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식복이라든지 제복 그리고 배우자복도 이 속에 들어있고요. 또 일을 아주 즐기면서 하는 그런 띠가 말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직업의 복까지 이 속에 들어있다고 보셔야 됩니다. 다른 띠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게 이런 특징들, 오복의 그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띠들을 오복에 있는 그런 띠라고 하는데요. 또 무슨 일이든지 말띠들은 적극적이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아주 많습니다. 이런 점은 오행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. 태어난 생년의 천간은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통적으로 또 해당이 되는 그런 지지의 오행만 좀 살펴보면 이 말띠들은 지지의 오행이 양화, 즉 양기운의 불이 됩니다. 이 음양의 기준으로는 양기운이 되는 것이고요. 또 오행의 그런 본류에서는 바로 불에 속하는 것인데요. 이 양기운이라고 한다면 결국 숨어있는 또 잠재되어 있는 그런 기운이 아닌 밖으로 드러난, 외부로 드러난,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런 기운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말띠들은 성격들도 대부분 외향적이죠. 또 사교적입니다. 그리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띠로 보셔야 되는데요. 대부분 또 이런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죠. 또한 말띠들은 자기의 의견들이나 또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외부로 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또 표현하는 그런 솔직한 특징들도 가지고 있는데요. 오행에서는 이 불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오행, 불이 갖는 그런 속성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행에서 이 불이라고 한다면 결국 열정이라든지 정열 그리고 진취적인 어떤 사고라든지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도전 또 지적인 탐구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오행 불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. 이 속에는 결국 또 낙천적 기질이라든지 또 축제지향의 그런 내용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. 열정과 정열이 강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관계나 또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적용이 되고요. 또 일에 있어서도 결국 이런 기질들이 아주 강한 띠로 보셔야 되겠죠. 여기서 또 축제라고 하는 것 자신의 손으로 재물을 모아가는 그런 운이 아주 강한 띠로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또 낙천적인 기질은 말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또 그런 특징으로 볼 수도 있고요. 또 운세를 또 상승운으로 또 견인을 하는 아주 큰 장점이 또 동시에 되기도 하겠죠. 진취적인 사고라는 것은 타고나기를 개척과 기질이 강한 그런 말띠에겐 꼭 필요한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.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시기에 머뭇거리거나 또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상대적으로 이 말띠들은 아주 적죠. 대부분 새로운 것, 또 창조적인 것, 또 낯설은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아주 강하고 또 그런 환경을 즐기는 그런 띠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말띠들은 지금 설명을 해드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인생의 초년의 시기에는 좀 특히 분주한 일상을
보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. 실속보다는 다양한 시도와 또 도전에 집중을 하는 그런 시기라서 더욱 그러하겠죠. 모든 말띠들은 이런 면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흔히 인생 그 초반에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후반에는 그 생활의 안정과 또 재물의 그 발복으로 인해서 크게 그 안락을 누린다고 보셔야 되는데요. 인생 초반에 이렇게 집중했던 그런 도전과 또 시도는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그 재물의 실속을 꾀하고 또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운세 전개가 펼쳐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말띠는 그래서 그 늪복이라고 하는 그 말년복이 아주 좋은 띠이기도 합니다. 12띠 가운데 그 말띠는 언변이라든지 또 임기응변 또 사람과의 그런 친화력이 아주 좋은 그런 띠죠. 사람의 평생 운 전개 과정에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직업 운이겠죠. 그 부모나 또 조상으로부터 그 금수저로 태어난 그런 경우가 아닌 또 대부분의 또 사람들에겐 결국 재물을 모아가고 또 재물 발복의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일 텐데요. 또 직업과 또 재테크 운을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말띠들의 그 직업 운과 또 말띠들이 그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외교라든지 무역, 상업, 관광, 운송, 검찰, 또 정치인, 금융업, 또 부동산업, 음악, 미술, 또 행정관료 이런 쪽에 그 말띠가 아주 잘 맞기도 하는데요. 또 실제로 아주 이런 분야에서 활발히 또 두각을 보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 직업운에서 또 눈에 띄는 것은 그 말띠들은 일찍 그 자기 사업을 하는 그런 운도 또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또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되는데요. 그래서 그 초년에 일찍 그 사업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말띠들은 아주 많습니다. 그런데 모든 말띠가 그 오복이 있고 또 재복을 타고났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말띠분들이 다 크게 또 재물을 성취하는 건 물론 아닐 텐데요. 여기에서 그 오행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지지의 오행에서 그 불의 성질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불의 기운, 즉 화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죠. 또 짧은 시간 동안 그 크게 그 기운이 번지는 그런 즉시성도 있고요. 또 크게 그 불이 일어났다가도 또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불길이 좀 사그러들 땐 또 순식간에 사그러드는 것이 이 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초년에 고초를 겪게 되는 그런 원인이 오행의 조화가 아닌 그런 상극이 되는 그런 사업을 다룰 때는 경영 전략이라든지 또 운세 전략을 좀 신중히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. 이런 점은 결국 도전 정신이 강하고 또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라서 더욱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지지의 오행이 그 불이라고 한다면 그 상극의 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오행의 균형이 아닌 그런 오행의 부딪힘이 되는 그런 분야는 좀 주의하면 더욱 좋을 텐데요. 불을 다루는 일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또 물을 다루는 일, 또 물 관련 사업을 하실 때 항상 그 자신의 운세가 좀 확장기인지 아니면은 운이 좀 약하게 전개되는 그런 시기인지에 따라서 그 사업 전략을 또 세우시면 좋을 텐데요. 오행으로 또 상극이 금이 되는데요. 말띠는 그 오행 금과의 그런 상극 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데요. 평소에 그 재테크 운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지만은 그 현금 투자 운은 오행 속성상 그 금의 속성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운이 아주 강한 시기가 아닌 또 약한 시기에는 좀 보수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아주 좋습니다. 이 말은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요. 말띠 같은 경우는 재테크 운이 평소에는 크게 좋아서 크게 벌 때는 또 크게 버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. 또 나갈 때도 좀 크게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가급적 이 말띠는 1년 12달 그 재테크에 좀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느 그 특정 시기, 즉 자신의 재물운이 아주 강한 시기에 좀 집중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좀 수익을 실속 있게 거둔 후에 또 일정 기간 또 충분히 그 관망의 시간으로 다음에 들어올 또 강하게 재물운이 들어올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전략이 된다는 거죠. 이건 그 말띠라서 그런데요. 오행 작용상 또 재물이 들고 나가고 하는 그런 크기가 좀 남다르다 보니까 들어올 때는 그 재물 곳간에 잘 좀 저장을 해놓고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많은 그런 시기에는 이 재물 창고에 좀 빗장을 좀 잠그라는 그런 이야기죠. 세지 않게요. 그리고 사업하시는 말띠분들 아주 많으실 텐데요. 12띠 가운데 이 말띠는 사업의 그 다각화보다는 그런 유혹보다는 자신의 어떤 간판 업종 한 개 혹은 두 개에 좀 올인할수록 더 좋습니다. 이렇게 될 때 그 재물이 온전히 더 잘 모아지니까요. 말띠분들은 이런 점도 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. 말띠분들은 그 재물 전략을 항상 그 세우실 때는
부동산과 또 현금 투자를 그 병행할 때 아주 좋습니다. 말띠들은 그 부동산 투자에서 그 상가 쪽 투자 아주 좋죠. 또 사업으로 혹은 그 투자로 그 숙박계통이라든지 호텔 경영 관련 모두 좋고요. 또 이때 오행적인 그런 운세 등을 좀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오행이 그 불이라고 했으니까요. 그 지지의 오행이 불이 좀 활할, 좀 잘 타려면 즉 나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. 나무라는 오행은 그 방위가 동쪽을 의미합니다. 결국 이 말띠분들에게 길하고 또 좋은 방위가 그 사는 곳 기준으로는 동쪽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 투자 시에 또 이사 시에 여러 가지 용도로 또 이런 방위가 주는 그런 효과도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띠가 그 성공적인 운세를 지속적으로 또 누리기 위해서 가장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물론 있겠죠.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결국 말띠분들은 그 이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구설은 항상 또 조심하셔야 좋습니다. 남자분이라면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. 또 말띠 여자분이라면 또 남자를 또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. 오행으로 또 그렇다는 이야기죠. 오행 그 불의 속성이 쉽게 그 친화력 있는 그런 사귐이라든지 또 교제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. 또 쉽게 사람을 사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그 상대방이 좀 불순한 그런 의도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말띠는 항상 그 옥석을 좀 잘 구별하듯이 특히 그 대인관계 중에서도 동성들 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. 그 이성 간에 꼭 이런 점 주의하시면 자신이 원인이 된 일이 아닌 이성으로 인해서 그 구설이나 또 운이 막히는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요.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또 말띠분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외부 변수라면 또 말띠 자신들이 또 스스로 조심해야 될 그런 내부 요인도 있을 텐데요. 그것은 결국 허영과 또 사치조심입니다. 이것은 그 말띠분들의 인성이라든지 또 씀씀이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죠. 오행상 그 접근을 해서 좀 살펴본다면 이 불이라는 그런 오행의 속성은 자신의 존재감을 좀 불의 기운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항상 또 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. 불의 기운은 그 물과는 좀 반대로 그 속성을 가지고 있죠. 물은 그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은 그 불의 기운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밑에서 또 위로 향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기질적인 특징은 결국 그 주위에 그 불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존재감을 좀 늘 강하고 또 크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걸 암시한다고 보셔야 되겠죠. 그래서 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결국 사치와 또 허영의 그런 유혹이 태생적으로 또 말띠분들에게는 아주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시가 되는 건데요.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께서 또 운세 전략을 세우시고 또 인생의 어떤 그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신다면 작게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런 두 가지 면들이 고려가 돼서 운세 전략을 여러분들이 그 세우셨을 때 금전이 샌다든지 흩어지지 않고 아주 실속 있게 모아지는 그런 최고의 또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. 오복 가운데는 그 장수하는 복도 들어있죠. 제가 그 앞서 말띠는 그 오복이 있는 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인체 또 모든 기관은 그 오장육부 포함해서요. 그 오행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그 태어난 생년의 그 천간과 또 지지를 고려하면 각 생년별로 좀 한두 가지만 특히 그 더 조심하면 아주 좋은 그런 부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이죠. 90년 경우생 같은 경우에는 간, 또 78년 무후생 같은 경우에는 당뇨나 혈압, 또 66년 병호생 같은 경우에는 위장, 또 54년 갑오생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, 또 42년 이모생 같은 경우에는 방광, 이렇게 주의해야 될 그런 부위도 우리가 오행의 그 속성을 살펴보면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가 또 아주 중요한데요. 그 모든 생년 그 공통으로 또 말띠들의 그 운세가 좀 늘 좀 상승으로 펼쳐질 수 있는 좀 지속적으로 그 상승운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통운, 즉 운이 막히지 않고 통하는 통운의 전략을 우리가 간단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. 역시 그 이 부분도 오행적인 접근으로서 그 통운의 방법이고요. 여기에서 그 말띠분들은 지지의 오행 그 불이 사그러들지 않고 늘 그 화의 기운, 즉 불의 기운이 유지되기 위해서 그 목의 기운이 가세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. 또 다른 하나는 그 불에겐 좀 오행이 상극이지만은 그 물의 기운의 정기적인 수혈이 아주 중요한데요. 여러분들이 쉽게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또 크게 기운 받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첫째, 그 불과 좀 상극인 오행 물의 기운이 또 주기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동양 철학의 시각에서 좀 살펴본다면 오행의 어떤 상생관계 또 상극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주된 목적은 상극이니까 서로 버리고 또 피하고 또 없애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.
어느 한쪽의 기운으로 좀 새가 넘치지 않게, 즉 균형을 잡아주라는 그런 메시지가 제일 큰 아주 중요한 또 동양 철학에서 지향하는 최고 지점의 그런 목표점이 되기도 하는데요. 태어나기를 지지해서 불을 갖고 태어났다면 결국 말띠는 사는 동안 좀 불기운은 늘 넘칠 수밖에 없으니까요. 이런 경우 당연히 물의 기운만 좀 주기적으로 수혈이 되면 아주 좋다는 건데요. 이 물의 기운이 강한 곳은 결국 물가라든지 호수, 또 바닷가 등에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그곳에서 시간을 한 번씩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물의 기운을 수혈받는 방법이 되니까요. 이런 것도 여러분들께서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 불이 꺼지지 않고 늘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목 기운을 수혈받는, 즉 나무의 기운을 수혈받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.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휴대폰이나 또 컴퓨터에서 푸른 대나무 사진을 좀 검색을 하셔서 이 대나무 사진을 여러분들께서 좀 틈 나실 때 한 번씩 보시게 된다면 아주 좋습니다. 말띠분들에겐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. 1년에 좀 한두 번 정도 야외 나가서 실제로 또 대나무 숲 체험을 하시면 아주 좋죠. 또 여러분들께서 손바닥만한 그런 액자에 푸른 대나무 사진을 좀 넣어서 책상에 놓으시고 또 시간 날 때 또 한두 번씩 보시게 돼도 또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손바닥만한 액자는 사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액자보다는 원형이라든지 또 타원형으로 되어 있을 때 더 좋습니다. 오늘 간단히 말띠들 평생 운과 함께 운이 좀 빵빵하게 통할 수 있는 그런 통운의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타고난 오복 운세 예측대로 크게 누리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